자, 개장 준비 들어가 볼까요? 네. 일단 그 뭐 오늘 뭐 만기이기도 하고 시황 네. 얘기 옵션 만기. 네,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좀 약간 시황적인 변화가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움직임 뭐 환율단의 또 변동도 있고 또 그 아까 이제 오프닝 때 말해 주셨듯이 이제 플래트닝, 그 금리 플래트닝도 좀 있고 네. 그래서 시황 얘기를 좀 잠깐 좀 먼저 드리도록 미국에서는 하겠습니다. 지금 그 용어가 좀 생경한데 자연 이자율 이런 개념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는다 그래요. 자연 이자율. 네,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제목은 일단 안도와 안심 사이라고 좀 이렇게 좀 정해봤고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지금. 안도와 안심 사이.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안도의 어떤 이제 이 수급이 어제 외국인 선물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긍을 하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. 일단 이 생각도 들었어요. 환율이 1,200원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 이거 1,200원만 나오면 반대 포지션을 속된 말로 질러야겠다라는 세력도 그 못지않게 많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공매도가 뭐 지금 뭐 수백 조를 외국인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쌓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. 여기서 더 쌓기는 반대로 아이러니하지만 외국인도 공매도를 더 쌓기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환율단이 잡아주는 프로그램 매도 속도는 굉장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어제 좀 강세가 좀 나왔었던 업종군을 좀 보면은 이제 뭐 메타버스 쪽 ETF를 빼면 그건 네. 약간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빼면 역시 이제 반등의 주력 종목들의 색깔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자동차인 것 같고요. 2차 전지도 이제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가 좀 주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어제 한 오후 2시부터였나요? 수소 쪽이 또 강하게 좀 장 막판에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뭐 2차 볼 수 전지, 있었고. 전기차도 그렇지만 뭐 수소, 그렇죠. 소형 원전, 뭐 에너지, 뭐 이 공급발 인플레이션 뭐 다 연결되는 맞습니다. 그 거의 이제 맥락들이 하나로 볼 수 있는. 원자재 뭐. 그러니까 아직은 신재생, 그러니까 이 석유, 그러니까 이제 화학 쪽,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에서 바로 친환경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제 이 괴리가 큰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떠올랐던 게 이제 원전이고 또 유럽에서도 이제 좀 확대적인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다고 좀 봐지기 때문에 일단 시원한 지수 반등은 아니에요. 시원한 지수 반등은 아닙니다만.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을 때 막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또 3조 원인가 순매수했다고 나왔잖아요. 삼성전자는 뭐 사실 뭐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는 한 7만 원 중반 정도만 돼도 물려도 살만하다라는 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6만 원대잖아요. 이렇게까지 뭐 근데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다 겹쳤죠.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대주주 쪽의 이슈도 있고 또 디지털 세금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뭐 반전을 마련해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이렇게 안도나 안심할 단계 아니다. 그렇죠. 이렇게 계속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뭐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이 저점입니다라고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. 삼성전자. 근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의 펀더멘탈만 놓고 보더라도 뭐 여기서 그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더 내리거나 이거를 뭐 꺾어버릴 것 같지는 않는 그런 수준까지 오긴 왔습니다만 어쨌든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 않고 지수의 최상단이 아니라 그 차상단,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 약간 이게 좀 틀었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시원한 지수 상승, 지수의 반등보다는 선별적인 그런 이제 이 종목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제 일부 시장에서 그게 좀 보여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뭐 EV 관련 EV라 하면은 뭐 2차 전지 수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네. 자동차 이제 부품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의 생산 차질 아까 지금 뭐 앵커께서 짚어주신 것들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아직은 이제 공세적인 그런 좀 반등을 이제 논할 그런 시점은 좀 아니다 보니까 안심하고 베팅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보유 종목에 대한 얘기하면은 네. 좀 오르면은 좀 줄이고 네. 내려가면 좀 늘렸다가 오르면 줄이고 이걸 반복하면서 좀 대응하자. 이렇게 하는 건 단순화하자면 그런 것이 해당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종목 수를 줄이거나 좀 올라올 때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 뭐 자동차는 지금 좀 물 타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종목은 지금 조금 이제 매기가 들어오는 거니까
좀 손해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비중을 좀 늘려가신다거나 이런 좀 그리고 정 안 되는 거는 뭐 마이너스 20% 30%뭐 나 있습니다만 뭐 일부 손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섬세한 결단을 좀 내리시면서 좀 대응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지금 뭐 파생 포지션도 다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. 워낙 지금 주가가 네. 급락을 어제 했다 외국인 보니까. 주가지 선물 산 거는 의미 없나? 그래서 저는 그건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환율단을 보고 들어왔던 부분이고 1,200원 넘기기에는 쉽지 않겠다 그렇죠. 하니까 좀 다시 풀고 네. 포지션 언와인딩 하고 그렇죠. 그다음에 다시 조금 워낙 강세에 가면 어느 강한 상황에서는 또 여기 이제 애매하네. 안도와 안심 사이 그 어디인가 뭐가 있는지. 뭐 안도와 안심 사이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외국인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. 특히나 이제 환율단을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실적이 또 나오잖아요. 하나 둘씩 좀 나오면서 지금 주가와의 어떤 이제 괴리를 또 살펴보는 어제 포스코 광판 같은 종목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그냥 바로 튀어버리잖아요. 뭐 네. 이런 식으로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종목들. 하지만 외국인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향후 이 실적 시즌을 대응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등을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이제 비중을 늘리시거나 그 종목들에서 조금 손실 본 분은 물을 타셔도 좋다. 그러지 않은 분들은 반등이 좀 나오면은 좀 보유 종목이 뭐 10가지다라고 하면은 한두 개를 좀 줄이는 정도의 그런 좀 작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정혜민 차장이 좀 약간 좀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. 네. 잘못하면 이 안도와 안심 사이가 이제 등심과 등신 사이가 등신이라는 건 이제 같은 신체의 그렇죠. 비율을 네, 얘기하는 네, 겁니다. 네. 네.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요즘 SK에 대한 얘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지주사 SK, 예, 네. 얘기가 좀 다시 좀 돌고 있고요.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가장 수치화로 이익단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중국에서 석탄이 없어서 지금 가성소다 공장을 못 돌리고 있거든요. 네.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비료도 얘기가 수소 얘기도 들더라고요. 있죠. 네. 원익그룹하고 원익그룹이 뭔가 특허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정확하게 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한화가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현재는 굉장히 좀 앞서 있는 부분인데 작은 원익그룹과의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원익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좀 있어 보인다. 그거는 좀 제가 아껴놨던 재료인데 어쨌든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석탄 연료 그러니까 뭐 이 전력난 때문에 이제 암모니아 그렇죠. 암모니아에서 또 수소를 추출하는 뭐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. 네네네. 뭐 근데 이제 암모니아를 가지고 또 비료도 생산하는 원래 게 암모니아는 요소. 비료 생산이었죠. 네. 질산 비료. 그러면 이 비료 값도 뛸 거고 향후에 내년쯤 되면은 또 농산물 얘기를 연이어서 아이디어로 찾는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공감도 많이 좀 되는 편이고. 그럼 길게 뭐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나솔루션을 보는 거는 그쪽입니다. 네. 저기 이제 가성소다 쪽, 뭐 중국 쪽에서 공급 부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제 가성소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. 가성소다는 뭐 여기저기 뭐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화학 제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. 그리고 아까 언급을 드렸었던 이제 CJ ENM 네. 그리고 게임주들도 지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오늘 뭐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 어제 펄어비스는 좀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좀 빨리 달려가고 있는 뭐 말씀드렸듯이 오르다가 또 저기도 어디 또 막히더라고요. 메타버스 ETF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뭐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 이 코스닥에 있는 게임즈 원투펀치도 뭐 지속적인 관심은 계속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압축은 저는 오늘 CJ ENM을 계속해서 계속? 보고 싶네요. 네. 한우물 판다. 네. 좋아요. 뭐 시초가도 괜찮네요. 2.75% 정도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뛴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좀 시장의 관심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예, 싶습니다. 소비자들의 투자자들의 선택은 네. 쉬운 투자로 계속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디테일.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짧게 그냥 종목 위주로 좀 가려고 하는데요. 뭐 자동차 얘기입니다. 자동차?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나올 거예요. 자동차 얘기. 왜냐하면 자동차, 어제 강했기 저도 때문에. 아까 일발장전 네. 뭐 했지만 에어필터, 에어컨 필터. 성진 시엔투스 성진. 네, 하셨죠. 시엔투성. 네. 아니 뭐 그 회사만 하는 건 아닌데 뭐 별별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5만 대만 다 보네. 타이어도 네. 나중에 등장하는. 타이어가
보통 자동차 사이클에서 제일 마지막에 움직입니다. 예. 아, 신발보다 싼 타이어로. 그렇죠. 네, 그래요. 예. 일단 뭐 어쨌든 단순 아이디어예요. 하락장에서도 수급이 좋았고 거기에서도 양봉을 뽑아내면서 반대로 움직였다면 굉장히 좀 강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급적인 문제. 그러니까 지금 뭐 제 주변 사람들도 뭐 제네시스 뭐 좀 뽑으려면 기본 3개월, 5개월이더라고요. 네, 대기가 굉장히 네, 길어요. 네. 그래서 일단 이 원래는 제가 한 9월 초 정도에 좀 이 컨셉은 경기 민감도 좋고 소비재가 좋아질 것이니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의 대표적인 자동차를 보자라고 했는데 조금 그때 너무 좀 빠른 타이밍에 좀 말씀드려서 그때보다는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느 정도 풀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어렵지 않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국내외 소비 여력이 좀 올라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. 보복 소비를 자동차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수요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고 역시 이제 신차에서 어느 정도의 그 친환경 자동차의 그 비중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 이제 뭐 가격도 괜찮고 네. 환율도 좋잖아요 요즘에 그럼 또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주가의 개선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 좀 생각이 들고요. 신규 접근은 부품주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뭐 대형주들 현대차나 기아 이런 거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은 거기에 좀 비중을 지금 가격에 좀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한라홀딩스를 좀 보고 싶은데 네. 만도는 좀 분할 이슈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. 좋은 건 알겠는데. 그래서 이제 그 지주사인 한라홀딩스를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. 뭐 현대 오토에버나 위아, SL 뭐 이렇게 그전에도 언급드렸었던 종목들 모두 일단 제1차 벤더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개장에 또 임박했네요. 네. 개장하고 다시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